그 사람이 한 말은 그것뿐이야? 사라가 물었다. 아주 짧은 최소한의 대화였어. 더 자세하게 재현할 수도 없어.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그 사람이나 다른 셋 가운데 누구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는 있었어? 스크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 이후로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못했어. 사라는 눈을 가늘게 뜨고 스크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풍경을 검증이라도 하듯이 전혀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 왜 그룹에서 추방당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그때 나에게는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이 없었으니까. 코앞에서 문이 탁 닫혀버리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야. 그 이유도 말해주지 않았고. 그렇지만 만일 그게 모두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했지. 잘 모르겠어. 사라는 정말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게 어떤 오해 때문에 일어난 일일지도 모르잖아. 봐, 당신은 짐작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그게 안타깝게 느껴지지는 않았어? 아무것도 아닌 오해 때문에 소중한 친구들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노력하면 수정할 수 있을지도 모를 오해를 수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모히또 잔이 비었다. 그녀는 바텐더에게 손짓을 하고 레드와인을 한 잔 시켰다. 몇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숙고를 거듭하더니 나파의 카베르네 소비뇽을 골랐다. 스크루의 하이볼은 아직 반쯤 남았다. 얼음이 녹아서 잔 주위에 물방울이 맺히고 종이 받침은 젖어 부풀어 올랐다. 스크루는 말했다. 게다가 상대는 누구보다 신뢰하고 내 몸의 일부처럼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들이었어. 원인을 파헤친다든지 오해를 수정하기 이전에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던 거야. 여간에선 일어서기도 힘들 만큼 내 속에서 뭔가가 잘려나가 버린 것 같았어. 와인 글라스가 테이블 위에 놓이고 땅콩 접시가 새 것으로 바뀌었다. 바텐더가 물러나자 사라가 입을 열었다.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지만 그때 느꼈던 괴로움은 나름대로 상상이 가. 한동안 다시 일어나기 어려웠다는 것도 알겠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처음에 충격에 잦아들면 그 시점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잖아. 그렇게 납득이 안 가는 상태로 그냥 내팽개쳐 둘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당신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테니까. 스크루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가족에게 적당한 구실을 대고는 바로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돌아왔어. 뭐가 어찌됐든 더는 하루도 나고야에 머물고 싶지 않았거든. 그것 말고는 생각할 수 없었지. 만일 내가 당신이었다면 거기 머물면서 납득이 갈 때까지 원인을 밝혀내고 말았을 거야. 나는 그 정도로 강하지 못했어. 진상을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야? 스크루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원인을 따지고 들면 거기서 어떤 사실이 드러날지, 그것은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두려웠던 거였겠지. 진상이야 어떤 것이든 그게 나를 구해주리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것이 있었어. 지금도 그렇게 확신해? 글쎄, 그렇지만 그때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도쿄로 돌아와 혼자 방에 틀어박혀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는 말이네. 간단히 말하자면 사라는 손을 뻗어 테이블에 놓인 스크류의 손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다. 가엾은 다자키 스크류 하고 그녀는 말했다. 부드러운 손바닥의 감촉이 천천히 그의 온몸으로 전해졌다. 잠시 후 그녀는 손을 떼고 와인 글라스에 입을 댔다. 그 이후로 나고야에는 필요할 때가 아니면 가지 않으려 했어. 볼 일이 있어 돌아갔을 때도 가능하면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볼 일이 끝나면 곧장 도쿄로 돌아왔어. 어머니와 누나들이 걱정하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 도저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말이었거든. 네 명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그런 건 알아? 아니, 아무것도 몰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솔직히 말해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 그녀는 글라스를 돌려 레드와인을 흔들고는 잠시 파문을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운세라도 보는 사람처럼. 그런 다음 입을 열었다. 그게 나한테는 너무 이상해. 다시 말해, 그때 일어난 일은 마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당신 인생을 어느 정도 다시 쓰게 했어. 그렇지? 스크루는 고개를 짧게 끄덕였다. 나는 그 일이 벌어진 이전과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다른 인간이 되어버렸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어떤 의미에서? 예를 들면 내가 남들한테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졌다고 할까? 또는 나 자신에게도. 사라는 그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사소한 인간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인간도 아니야. 고마워. 스크루는 그렇게 말하고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관자놀이를 가만히 눌렀다. 하지만 그건 내 머릿속의 문제야.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 머리에 또는 가슴에 아니면 그 양쪽 모두에 아직도 그때 상처가 남아있어. 아마도 꽤 선명하게. 그런데도 자기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15년, 16년이 지나도록 그 이유를 밝히려 하지 않았어. 그렇다고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라는 느낌이 들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다 벌써 깊이 묻어버린 거니까. 사라는 얇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입을 열었다. 그러는 건 분명히 위험한 일이야. 위험하다고? 어떻게? 기억을 어딘가에 잘 감추었다 해도, 깊은 곳에 잘 가라앉혔다 해도, 거기서 비롯한 역사를 지울 수는 없어. 사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것만은 기억해 두는 게 좋아. 역사는 지울 수도, 다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거야. 그건 당신이라는 존재를 죽이는 거니까. 어쩌다 이런 이야기로 흐르고 말았을까? 스크루는 반쯤은 자신을 향해 말했다. 도리어 밝은 목소리로.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고. 할 생각도 없었는데. 사라는 엷게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에겐 이야기해버릴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닐까? 스스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여름 나고야에서 도쿄로 돌아온 스크루를 지배한 것은 몸의 구성이 고스란히 바뀌어버린 듯한 이상한 감각이었다. 지금까지 눈에 익었던 사물의 색이 특수한 필터를 덮어쓴 것처럼 다른 색감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들렸고
지금까지 들려왔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몸을 움직이려고 하면 그 움직임이 아주 어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를 둘러싼 주변의 중력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도쿄로 돌아와서 5달, 스쿠르는 죽음의 입구에서 살았다. 바닥 없는 시커먼 구멍의 테두리에 아주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서 혼자 살았다. 잠을 자다 몸을 뒤척이면 그냥 허무의 시면으로 떨어져 내리고 말 것 같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장소였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공포도 느끼지 않았다.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지를 느꼈을 따름이다. 주변은 온통 거친 바위뿐인 땅이었다. 한 방울 물도 없고 한 가닥 풀도 없다. 색깔도 없고 빛다운 빛도 없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마 방향도 없다. 종채모를 어슴푸레한 빛과 바닥 없는 어둠이 일정한 시간을 두고 교차하며 나타날 뿐이다. 의식이 있는 존재에게 궁극적인 변방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은 풍요의 장소이기도 했다. 어슴푸레한 저물녘이면 칼날처럼 날카로운 부리가 돋은 새들이 나라와 그의 살을 사정없이 발라냈다. 그러나 어둠이 땅 위를 엄습하고 새들이 어디론가 사라지면 그 장소는 그의 육체에 생긴 공백을 소리도 없이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었다. 새롭게 몸을 채운 물질이 무엇이든 스쿠르는 그 내용물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인정도 부정도 할 수 없었다. 그것들은 그림자의 무리로서 그의 몸에 머물고 그림자의 알을 한가득 낳았다. 이윽고 어둠이 사라지고 희미한 빛이 돌아오면 새들은 다시 날아와 그의 몸에 붙은 살을 세차게 쪼아댔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이면 자신이 아니었다. 다자키 스쿠르이면서 다자키 스쿠르가 아니었다. 참을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 그는 자신의 몸을 떠났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무통의 장소에서 아픔을 견디는 다자키 스쿠르의 모습을 관찰했다. 의식을 강하게 집중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그 감각은 지금까지도 언뜻 그의 내면에서 살아났다. 자신을 떠나는 것, 자신의 아픔을 타인의 것처럼 바라보는 것. 발을 나선 다음 스쿠르는 식사를 하러 가자고 다시 사라에게 말했다. 이 부근에서 간단히 뭐라도 먹지 않을래? 피자라도. 아직 식욕이 없어 하고 사라는 말했다. 그럼 우리 집에 가지 않겠느냐고 스쿠르는 청해 보았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좀 그런 기분이 아니야. 그녀는 말하기 어려우면서도 분명히 대답했다. 내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해버려서 그래? 스쿠르는 물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런 게 아니야. 다만 좀 생각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괜찮다면 오늘은 여기서 그냥 돌아가고 싶어. 좋아. 당신을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 좀 즐거운 이야기였더라면 좋았을 텐데. 사라는 잠시 입을 꼭 다물었다. 그런 다음 결심한 듯이 말했다. 저기 다음에 또 나를 불러주지 않을래? 물론 당신만 좋다면. 물론 그럴 거야. 당신이 귀찮지 않다면. 난 조금도 귀찮지 않아. 다행이네. 문자 보낼게. 두 사람은 지하철역 입구에서 헤어졌다. 그녀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 야마노테선을 타고 그는 계단을 내려가 히비야선을 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사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연히 스쿠르는 몰랐다. 그리고 자신이 그때 생각하던 것을 스쿠르는 사라에게 말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바깥으로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있다. 돌아가는 전차 안에서
타다키 스쿠르의 머릿속에 있던 것은 그런 종류의 생각이었다.